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회의원님이자 계명대 특임 교수이신 홍석준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시국 대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홍석준 전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안녕하십니까?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국회의원님은 과거에 경제국장, 산업국장 할 때부터 이제 제가 잘 알고 지냈고, 또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홍석준 국회의원님이 아주 시정을 잘 운영을 해 오셨고, 또 최고위원회 보시면은 애국 우파로서 서울의 여러 방송사에 출연을 해서 애국 우파의 목소리를 잘 내신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또 참석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이충건 교수님 대구경북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제가 대구시에 근무했을 때부터 이제 잘 알고 있고, 또 퇴직하셔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방송,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분이 세 번째인데, 그동안은 방송을 이제 외부에서 하다가 오늘은 우리 이충건 박사님 댁에서 스튜디오에서 하게 된 것도 오늘 방송이 아주 좀 뜻이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래로 여야 관계가 계속적으로 날카로운 좀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대 특검으로 인한 어떤 정치적 보복을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는 추경호 의원 전 원내 대표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당연히 기각하리라고 맞습니다.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굉장히 맞습니다. 무리한 게, 일단 당시 원내대표로서 추경호 의원이 표결을 방해하려는 그런 어떤 할 동기랄까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당 의원만으로도 국회 제적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민당 의원들만으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에서 굳이 당시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표결 방해를 할 의도, 동기가 전혀 없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표결 방해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중에 내가 표결 행위를 방해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어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의 어떤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또 민주당이 여기에서 이제 호응을 하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런 어떤 관계가 아마 더 치열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추경호 의원 원내대표 당시에 했던 그런 행위를 문제 삼아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정치 상황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도 여야 간의 대립이 좀 더 심해지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 인상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환율 인상 문제에 대해서 전망이라든가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충건 박사님도 경제학에 워낙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외환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원화의 가치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여튼 장기적인 어떤 평가 지표이기도 한데, 최근에 환율이 1670원대, 심지어 우리가 달러를 살 때는 지금 1,500원까지도 좀 찍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수입 물가, 예. 특히 맞습니다. 뭐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예, 예. 이런 데 천정부지로 지금 맞습니다. 솟고 있고, 예. 특히 뭐 농산물이라든지 또 밀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로 그 요리를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칼국수가 뭐 12,000원을 넣는다든지 이게 예.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이런 어떤 예, 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 정부는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떤 국민연금만 예. 날릴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예. 보고, 그러면 왜 환율이 계속 지금 이제 오르는 예. 추세에 있느냐? 예, 예. 과거에도 환율이 올랐습니다만 IMF 직후에도 환율이 그렇게 올랐어도 연평균 환율을 따지면은 1,400원대 초반에 맞습니다. 있었고, 그렇죠. 사실은 뭐 보통 우리 대한민국은 1,200원에서 예. 1,300원대에 있던 환율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 예. 고환율이 예. 지속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예.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도 예.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달러 대비 환율을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달러의 수요가 지금 예. 너무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 우리가 그 트럼프와의 어떤 그렇죠. 관세 관세 협상에서 협상에. 1년에 200억 불 이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200억 불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양입니다. 예, 예. 거기다가 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또 미국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요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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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지금 이제 세 번째로는 소위 말해서 서학개미라 하죠. 예, 예. 미국에 주식을 투자하는 맞습니다. 사람들이라든지 그것도 이런 많죠. 사람들도 예.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달러 수요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 예, 예. 반면에 달러의 공급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달러를 주로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것은 이제 수출 기업. 예, 그것도 그렇죠. 수출에서. 수출이 잘 되는 반도체라든지 예, 예. 자동차라든지 예. 뭐 그런 업종인데 예. 그런 업종이 우리나라에 달러를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예, 예. 사실은 많이 벌지만 달러를 갖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예, 예. 트럼프로부터 미국에 투자라는 그런 압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그렇기 하죠. 때문에 예. 그 회사들은 결국은 자국이 투자를 미국에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갖고 오기보다는 예, 예. 자사에서 보관을 해서 향후 미국 투자용으로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지금 환경에 놓여 있단 말이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주요하게 우리가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 게 예.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예. 대한민국에 투자를 예.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소위 말해서 외국 투자 기업이 많아야 되는데 예. 그런데 잘 아시는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외국 기업이 지금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뭐 예, 노란 맞습니다. 봉투법이라든지 예. 더센상법이라든지 예. 강성노조라든지 또 예. 임금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예. 갈수록 지금 예. 높은 어떤 그런 어떤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외국에서 투자하기는커녕 있는 기업도 지금 나갈 판입니다. 예, 예. 우리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제임스 김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노란 봉투법 때문에 지금 미국 투자 기업이 나간다 그렇죠. 예, 하면서 맞습니다. 지금 당장 예. 지금 GM 대우도 지금 나갈 가능성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되니까 달러의 어떤 공급 자체가 예. 굉장히 지금 이제 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또 이제 방금 이제 달러의 어떤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의 가치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예.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제조업 경쟁력이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화의 어떤 가치가 상대적으로 예, 앞으로 예. 강세보다는 약세의 가능성이 예, 많게 예, 되는 것이죠. 예, 예.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예. 이재명 정부의 어떤 포퓰리즘 정책에서 원화가 너무 지금 많이 공급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예, 맞습니다. 없는 것이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시도하는
정책 중에 주요 정책 중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 관광을 많이 오시는데 예. 관광을 오시면서 원화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쓰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 되면 또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왜? 예. 미국에 있던 관광객이 예. 환전을 원화로 하지 않고 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버리면 예.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 대한민국의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홍 위원님께서 대미 달러 측면에서의 수급 방향, 원화 가치 측면에서 수급 방향에 대해서 아주 그 예리하게 잘 평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저도 이제 그 이재명 정권의 그 경제 정책이라든가 여러 정책을 보면은 너무 이제 포퓰리즘적 정책이 너무 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국민들이 착각하는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은 지금 주식 시장은 상당히 좋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 이명 정권이 주식 시장은 아주 이렇게 띄우려고 지금 네. 많이 하다 보니 네.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포퓰리즘 정책이 예, 좀 심하다. 제가 이제 그 예. 주식 문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 예. 그러니까 그 특정 국가의 예.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예. 소위 말해서 경제학에서 네 가지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GDP 경제 성장, 예. 그 다음에 물가, 수출, 예. 그리고 고용입니다. 예. 이 네 가지 예. 지표가 예. 경제 상황을 예, 그렇죠. 반영한다고 경제학에서 가르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네 가지 사항의 지표가 다 지금 좋지 않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지금 천정부지로 솟고 예, 있죠. 많이 올라가죠. 그다음 지금 고용 상황 별로 좋지 않죠. 그렇죠. 지금 GDP가 0.8에서 1.0 정도 예상했다가 최근에 예. 반도체가 워낙 지금 호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이 조금 더 상향 지금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재명 정권에서 즉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기 위해서 예. 주가라는 신기류를 자꾸 뿌리고 있는 겁니다. 예. 마치 주가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예. 경제 상황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기 위해서 예. 국민들에게 선동을 하는 것이 주식 시장이 예. 좋은 것과 예. 경제 상황이 좋은 것이 반드시 등가가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우리 전체 기업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과 경제 상황이 물론 완전히 반비례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지표처럼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예. 주식 시장을 부양을 통해서 예. 마치 경제가 예. 좋은 것처럼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그렇죠. 신기류를 이제 예. 띄우기 위해서 만들기 예.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세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예. 이 주식 시장을 자꾸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까지 주식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해서 유동성 장세입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고 예. 또 예를 들면 AI 펀드다 해서 예. 뭐 민관 150조 조성을 해서 또 주식 시장에 투입하고 예. 이러니까 유동성 장세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융위의 부위원장 같은 사람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이 그 부채도 레버리지라는 예.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해 빚투 즉 예.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까지 권장하는 예. 그런 어떤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예. 그러나 정말 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이유가 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사람이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예. 만약에 잘못됐죠. 만약에 빚내서 투자를 해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빚내서 투자하면 예. 그게 다 깡통으로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죠. 그런 어떤 국민들의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질 겁니까? 예. 정부는 국민들에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제1원칙이 안정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아니 금융위 부위원장 같은 사람이 빚내서 주식 투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맞습니다. 지금 잘못됐죠. 이재명 정권이 지금 주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올인하다 보니까 예.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
주가 지수, 즉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에 결국은 이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의 주식 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 변동성이 예. 많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께서 분명히 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후에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국민의힘 당에서는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 등등 여러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1주년이 다가오고 해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뭐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저는 있죠. 두 가지 부류라고 봅니다. 예. 첫 번째는 예.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 또 두 번째는 예.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예, 사람들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예, 언론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개가 사람이 물면 뉴스가 되지 않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그렇죠. 뉴스가 된다. 아, 맞습니다. 즉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하. 저 같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그렇죠. 정권을 아무리 공격해도 잘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예, 예. 반면에 예.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 아.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라든지 예, 뭐 예. 다른 당내 있는 사람들 공격하면 좌파 언론에 의해서 뉴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맞습니다. 결국은 정치인들은 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마치 예. 사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예. 마치 합리적인 그런 어떤 사람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끔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동기부여 때문에 예.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두 예. 번째는 예. 지금 친한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체제를 계속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집단에 의해서 예.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 절대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 지금까지 사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했죠. 윤석열 전 그만큼 대통령도 했으면 사과를 했죠. 예. 또 한동훈 전 대표도 했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했습니다. 예. 또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김문수 대표도 절하면서 수십 예, 차례 예, 사과를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랬죠. 송은석 원내대표도 맞습니다. 했고요. 예, 예. 그렇게 예, 예. 수십 차례 사과를 했는데 예, 예. 뭐가 부족해서 또 사과를 합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 그 말은 국민들이 만족할 그렇죠. 때까지 아니라 좌파들이 맞습니다. 만족할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예, 그런 어떤 맞습니다. 논리인데 예, 예. 저는 그런 어떤 논리는 전혀 예. 맞지 않다. 예, 예. 또 두 번째는 자 사과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과를 했다 해가지고 좌파라든지 또 일부에서 아이고 이제 국민님 정신 차렸으니까 지지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사과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예, 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왜 내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사과하느냐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사과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 했던 예. 구속영장 심사 이야기도 했고요. 예, 또 그 다음에 그렇죠.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만간 예, 예. 내란 재판 이제 판결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시국인데 예. 우리가 자꾸 사과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 맞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또 있어서도 영향 미치죠. 굉장히 우리에게 나쁜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이슈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우리에게 유리한 이슈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예. 공격하고 싸워야지. 예, 맞습니다. 대표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예. 우리가 얘기했던 예, 예. 환율 이슈가 있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예, 이슈가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에 같은 경우는 부동산 때문에 너무 예. 많은 국민들 특히 예. 집을 구하고 전세를 구하려고 했는데 물량이 예. 씨가 말라가지고 아, 고생을 하는 서민들, 그래요. 하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하. 부동산 이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 예, 그렇죠.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저지르고 있는 상권 예. 분립과 예.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렇죠. 이런 어떤 시도들 예. 얼마나 많죠. 우리에게 유리한 이슈가 맞습니다. 많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에게 유리한 이슈를 가지고 예. 우리가 싸워야지 예. 우리에게 불리한 예. 사과 여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중질환에 빠진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사과할 필요가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단 예, 어제 예.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 와서 예, 예. 대구 한일 극장 앞에서 이제 예. 그 4시에 예. 집회를 하면서 예. 비상계엄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그렇죠. 끼쳐드리고 혼란에 예, 빠지게 한 점은 책임을 통감한다. 예, 이 정도 표현을 했습니다. 예. 역대 많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문수 대표도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예. 뭐 이 정도 표현으로 저는 충분하다. 예. 더 이상 우리가 예. 사과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 저도 뭐, 홍 의원님 말씀대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 사과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도 한동훈 개가 많은데, 저는 한동훈과 그 개파들을 다 오히려 탈퇴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그 대통령실에서 합법적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것도 사실 크게 보면은 이건 상권 분립 훼손이고 또 대장동 항소 포기 압력을 넣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하고 차관도 이게 탄핵 내지 국정조사 감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그것을 믿고 상권 분립을 너무 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홍 국회의원님께서도 상권 분립 문제라든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사항이 경제도 물론 뭐 예.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청년들에게 예. 앞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부담을 남긴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이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걱정스러운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마구마구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것이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좀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상권 분립이라든지 또 예. 법치주의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예. 그런 어떤 정책과 발언들을 마구마구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 민주당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 또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예. 계약을 막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 뭐 맞습니다. 재판 소원제로 인해서 맞습니다. 사실상의 사심제. 사심제를 하려고 예. 하는 거라든지 대법원 어떤 정언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맞습니다.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맞습니다. 것들이 예.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모든 개별적인 사건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대장동 이런 그 항소 예, 예. 포기에 예. 따른 이런 어떤 문제들 이것으로 예. 인해서 지금 김만배 일당 등에게 7,400 이상의 맞습니다. 천문학적인 예. 범죄 수익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예. 신중하게 판단해라, 뭐 이렇게 해서 예. 검찰총장 된 노만석이가 그렇게 예. 포기를 했는데 그렇죠. 과연 이게 정성호만의 했던 생각인지 아니면 예. 김현지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것인지 저는 분명히 예.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어떤 문제는 반드시 국정조사로 밝혀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차일피일 계속해서 예.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렇죠. 발뺌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결국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이 예. 김만배와 한패다 예, 예. 이런 어떤 비판을 맞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검사들이 지금 이화영 소위 말해서 연어술 파티에 따른 위정 재판, 예, 예. 위정 재판에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의 표현으로 검사들이 퇴장한 것에 대해서 예, 예. 감찰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 연어술 파티에 관련된 그렇죠. 이 사건을 예, 소위 자기하고. 말해서 국민 참여 재판 형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국민 참여 재판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 거기 이제 참석하는 어떤 배심원들이 맞습니다.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정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핵심 예. 정인들, 즉 연어술 파티에 해당되는 예. 핵심 정인들인 박상용 검사라든지 또 이제 뭐 설주한 변호사라든지 예, 또 예. 교도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하. 이번 재판부가 그런 사람들을 정인을 채택을 거부를 했어요.
거부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의 예. 차원에서 그렇죠. 검사들이 당연한 이제 거죠. 퇴장을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 검사들의 권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 예. 이재명이 이제 귀국하자마자 예. 해외에서 귀국하자마자 첫 번째 지시로 예. 관련된 검사들을 감찰하라 예, 예.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은 예. 대단히 부적절하다. 예, 왜 맞습니다. 부적절하냐면 첫 번째 이유는 대통령도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관여를 한다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은 정성호도 국회에서 나와서 답변이 나도 몰랐다. 예.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이거는 웃기는 얘기죠. 명백히 절차적으로 예, 예. 맞지 않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예, 대해서 예.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에 예. 개입하고 있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또 두 번째 이보다 예. 더 심각한 이유는요. 예. 이번 사건은 이재명 본인이 지금 공범으로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사건에. 그 이화영은 당시 경기부지사로서 당시 경기지사 누굽니까? 예. 이재명입니다. 예. 이 경기도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예. 인해서 예, 예. 지금 이화영은 이미 대법원에 7년 8개월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지금 유죄 확정이 되니까 지금 또 예. 어떻게 하냐면은 예. 당시에 검찰이 회유 합박해서 뭐 위정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예. 이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고 또 이 그래, 맞습니다. 그 술파티 뭐 하면서 예, 이렇게 하고 그렇대요.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심각하네요. 이것도 웃기는 게요. 예. 처음에 이제 연어 술 파티를 통해서 뭐 예. 회유했다 이렇게 예. 이화영이 이야기했는데 예. 근데 이화영이가 예. 여러 개 날짜를 이야기했는데 예.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그 교도 일지가 있는데 예. 전혀 예. 교도관들과 이화영이가 거기에 이 출석한 그런 날짜가 안 맞아요. 야, 예. 그러니까 그렇구만. 지금 와서는 또 이화영이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예. 날짜는 특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예.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인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예. 어떤 사건에 직접적으로 예.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관련돼 있는 겁니다. 공범입니다. 예. 그런데 뭐 단지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어떤 공범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어떤 검사들을 감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명백히 직권남용이다. 맞습니다. 즉 탄핵감이다. 예. 정말 우파 보수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요. 맞습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만영이. 벌써 예, 탄핵한다고 예, 생 난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재명이라는 이런 범죄자 예, 예.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우리 예.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예. 상권 분립이 지금 뭐 엉망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사법부가 완전히 그 상권 분립이 크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장경태 국회의원께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장경태가 예.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예. 만취 상태에 있는 여의도 이제 그 국회 비서관, 여성 비서관, 예. 비서관을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났고, 그렇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장경태는 무구다 하면서 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볼 때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영상까지도 예, 나왔대요. 영상까지도 이미 나와 버렸습니다. 예. 예. 이 사건은 작년 10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예. 당시 이제 여성 비서관이 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가 그랬구만요. 계속적인 어떤 심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껴서 그랬구만요. 결국은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1년 되네. 고소하기로 하고 이제 보도가 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장경태가 그동안 어떤 행태를 보였냐면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꽃을 준 화동한테 이제 남자의 화동입니다. 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뽀뽀한 장면이 있어요. 이걸 두고 예. 성적으로 부적합한 어떤 접촉이었다 하면서 강하게 예. 비판을 한 적도 있고 예. 또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 예. 캄보디아에 이 화나를 안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빈곤 포르노다
이렇게 그렇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아이고. 윤석열 전 그러네요.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정말 참 심각하네. 있지도 않은 그런 어떤 그러네요. 사실을 왜곡하면서 예, 예. 그렇게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예. 어떤 문제 이슈를 했는데 정작 예. 본인이 이런 예, 어떤 예. 성적 어떤 부적합한 이런 예. 행동을 해서 예.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 이제 예. 고소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인과응보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장경태가 고소 고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도 고소 고발 당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호호. 제가 좀 전에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던 이 그 캄보디아 예. 이 사건을 두고 예. 아니 장경태 의원은 왜 자꾸 그 김건희 여사 이 스토킹을 하느냐, 가짜 뉴스로 판명된 것을 왜 하느냐, 아하. 그걸 가지고 지금 예. 경찰에서 그게 가짜 뉴스다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재판이 아이고. 끝나지 않았다 해가지고 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예. 그 고소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허허. 본인이 이제 정작 예. 이렇게 고소를 당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에 관한 문제가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와야 된다. 그래 민주당에서는 나갈 필요가 없다 등등 하다가 결국 나오지 못했는데 김현지의 출신지에 관해서 최근에 모 유튜브 방송에서는 뭐 고등학교 앨범도 이래 보이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는 부모님에 관한 정보도 전혀 없고 대통령실 부속 실장에 관한 학력이라든가 부모님 출신지에 관한 것도 국민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 점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예. 정보는 당연히 예, 예.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예. 당연히 고위공직자의 어떤 재산도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예. 고위공직자의 인적인 어떤 정보도 예, 예. 공개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의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 김현지만은 꽁꽁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예. 어떤 큰 비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꽁꽁 숨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김현지의 여러 가지 뭐 출생이라든지 뭐 그런 등등등 이렇게 숨기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예. 나오는데 예. 뭐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뭐 전남 출신이고 예. 또 그런 뭐 또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오는 어떤 게 드러났는데 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정말 예. 오랜 세월 동안 예, 같이 했고. 정말 함께 생사를 넘어들었다. 예, 예.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예. 98년도부터 맞습니다. 이재명 지금까지. 대통령을 만나서 예, 예.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이제 같이 하고 예. 특히 이제 2003년도 같은 경우 성남 시민 의료원 설립 관련된 조례가 무산이 되니까 예. 당시 성남시 의회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막 난동을 난동을 부리고 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또 수사를 받고 재판으로 또 예. 유죄가 예. 확정되기도 예. 했습니다. 김현지뿐만 예. 아니라 또 그 이재명도 당시에 이제 유죄가 됐죠. 또 예. 그 이후에도 2013년도에 예.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소속의 예. 성남시 의원이 이제 뭐 반대를 하고 뭐 이러니까 예. 또 가짜 예. 3만 예, 3천 통의 예, 맞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그 역시 이제 벌금형으로 예.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 이후에도 정말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일 때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이제 예. 경기지사 시절에 예. 관련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모두 예. 다 이제 예. 파쇄를 이제 하는 예. 거라든지 그렇죠. 또 선거 때 어떤 선거 어떤 자금 모집한 그런 어떤 녹취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또 이제 당시에 체포 동의안이 2023년도 9월 달에 통과되니까 예. 이제부터 뭐 전쟁이라는 등 뭐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많은 어떤 사건을 저질렀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 지금 드러난 예.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결국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당연히 예.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걸 나오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 총무비서관에서 부속 실장으로 자리를 바꾸고 예, 또 예. 처음에는 뭐 나온다 하다가 결국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오지 않았는데 예. 결국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김현지가
예. 이재명 정권의 최고의 맞습니다. 실세구나, 예, 예. 문고리구나, 예, 예. 이렇게 모든 예. 국민들이 지금 알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김현지가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은 과거 통합진보당의 경기 동부연합회 이석기하고 연계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상도 제가 보기에는 주사파 사상에 그 가까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또 중국의 조선족 출신이다 하는 설도 많던데 하여튼 그 김현지에 대한 정확한 출생지하고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또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그 김현지가 예. 처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부터 관계가 되고 이재명이 처음에 이제 2006년도에 성남시장 선거나다 한번 그렇죠. 떨어지고 맞습니다. 예. 2010년도 성남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예. 당선이 될 때 가장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것이 결국은 당시에 통합진보당 측의 후보와 나중에 이제 예, 예. 이제 그 후보 단일화를 하죠. 예,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되는데 결정에 도움이 되고 예, 또 그렇습니다. 그 인수위에 마련되면서 또 김현지가 그 인수위에 사실상 어떤 부위원장 자격, 간사 자격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동부연합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김현지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뭐 정진상이라든지 김용희 예, 뭐 맞습니다. 그 이재명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계 깊은 것으로 이제 뭐 알려졌지만 예. 사실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 시절까지 그렇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수사받고 감옥에 간다고 별로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김현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국회의원, 당대표, 지금 대통령실까지 들어갔으니까 예, 예. 명실상부한 이재명의 척근이라면 예. 김현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김현지를 예.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 더 집요하게 예, 좀 예. 파헤쳐야 된다. 예. 우리가 좌파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이런 집요함인 것 그래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좌파들 같은 경우는 있지도 예. 않은 어떤 그렇죠. 가짜 뉴스 가지고 맞아. 얼마나 파헤쳤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는 한번 예. 관심 있을 그렇습니다. 때 막 하고 예. 예. 관심 없으면 뚝 떨어지는데 정말 저는 이재명이 가장 약한 고리가 예. 김현지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석준 국회의원님께서는 대구 경제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도 추진을 해 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대구 경제의 주요 현황과 발전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경제가 참으로 참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참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시민들의 피부로 더더욱 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공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고 맞습니다. 있고 예. 아파트의 미분양이 8,000세대가 넘고 예. 준공 후 미분양 역시 3,000세대가 넘는 예.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대구시 재정 상황은 어떠냐면 내년 대구시 예산을 11조 7천억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렇죠. 사상 처음으로 복지비 비중이 40%를 돌파했고, 아, 예. 그 다음에 그 4년 만에 부채를 이제 조달을 하는데, 기체를 하는데, 예. 기체를 2천억 이상 아이고. 또 뭐 예. 조달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기체를 조달하는 목적이 예를 들면 뭐 경제 산업의 큰 인프라를 예. 이제 하기 위해서 조달하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데, 예. 예. 그게 아니라 예. 복지 비용에 국비 매칭이 없어서 지금 조달한다고 합니다. 예. 재정도 정말 폭탄 돌리기가 지금 됐습니다. 예. 그런데 더 큰 걱정은 뭐냐면 예. 홍준표 시장 그리고 권영진 시장 때 보면 과연 대구의 차 세대의 어떤 먹거리를 얼마만큼 개발했냐 예. 이런 걸 보면 참으로 참 부족하죠. 예. 우리 박사님 잘 아신 것처럼 예. 대규모 국비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예비 타당성 심사, 예. 예타라는 제도를 통과를 해야만 예. 전체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예비 타당성 심사라는 걸 크게 종류로 따져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어떤 SOC 예타가 있고 예, R&D 예타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SOC 예타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예. 상대적으로 R&D 예타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저는 이제 공무원 시절에 R&D 예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라든지요, 그렇습니까? 예.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 올해 말에 완공되는 뭐 첨단 의료 시험 연수원이라든지, 예. 예. 뭐 그렇게 수많은 R&D 예타를 통과시켰는데요. 예. 제가 좀 이런 말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예. 제 이전에도 없었고, 제 이후에도 예. R&D 예타를 통과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아, 예. 그만큼 그렇습니다. R&D 예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홍준표 시장 들어가지고 R&D 예타 통과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예. 제가 2021년 7월 말에 예, 예. 당시에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는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공약을 만들고 또 인수에 가서 국정과제로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사업도 제대로 홍준표 씨한테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예. 즉 차려둔 밥상도 예. 그릇 찬 꼴이 많았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이제 문화 부분에는 상격동 청사에 국립근대미술관과 뮤직 컴플렉스를 한다고 이제 국정과제를 했는데 예. 그걸 그대로 하면 벌써 지금 착공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홍준표 시장 때 난데없이 그걸 하원으로 장소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결국 문화부가 그걸 반대하면서 장소 문제 때문에 2년 반 동안 밀고 당기다가 결국은 대구시가 항복하고 다시 예. 원위치 상격동으로 왔는데 예. 잘하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이 터지고 예. 정부가 바뀌어지면서 예. 이제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그런 어떤 사업들을 챙기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너무너무 챙겨요. 안타깝죠. 예, 그렇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챙길 리가 없죠. 그저께 예타를 통과했다고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만은 예. 농산물 도매시장 사업이 예, 있습니다. 예, 있죠. 농산물 도매시장이 기존에 이제 태전동에서 합인으로 이제 옮기면서 예. 뭐 예타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총 한 4,500억 정도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예. 제가 경제국장 시절에 기존의 태전동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이미 예타를 한 1,600억 사업인데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를 홍준표 시장이 들어가지고 난데없이 확장한다면서 합인으로 장소를 옮겨버렸습니다. 예. 자, 그럼 아하.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 그 사업이 국비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예. 한 뭐 절반 이상은 지금 대구 시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대구시 재정 형편상 예. 과연 할 수 있느냐. 아하. 대구 지금 특히 시의 인구가 잘하신 것처럼 줄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더라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시비를 수천억 투입한 만큼 그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예.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뒤엎고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 합인의 농산물 도매 시장으로 했는데 거기에 수천억 대구 시비가 들고 그리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참 의심스러운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대구시 경제 사정이 더 아하. 나쁜 수렁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 6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홍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자담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구광역시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제 방송에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토론에 임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